네, 반갑습니다. 7월 9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이 매도로 전환이 됐어요. 일단 시장을 버텨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분위기가 좀 애매해졌죠. 금융투자 쪽도 매도가 좀 크게, 바뀌는 형태의 모습이 좀 있었고요. 연기금이 이제 순매수였다가 마지막에 쏟아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조금 줄여주긴 했는데 여전히 순매도로 머물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는 크게 시장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개인들이 받아주면서 이제 시장은 보합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대형주 쪽에서의 분위기가 조금 침체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조그만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이제 만기일이 지나가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보통 이러한 관점들이 대부분 맞죠. 그래서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 그 다음에 거기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개별주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투자 심리는 그래도 긍정적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총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가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그에 따른 개선 기대감들은 충분히 나타나 있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을 먼저 보시면은요, 신고가예요, 신고가. 지금 완전히 그 침체 국면을 벗어나는 느낌이고요. 추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안정적으로 지금 우상향 구간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약간 오버슈팅까지 하고 있는 상태라서 코스닥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종목들이 집중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로 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런 포인트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지속해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분봉을 살펴보시면은 상승 이후에 계속 그 자리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마감에서도 반등세가 연결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된다면 이제 막판에 이제 그 수급의 동향이 조금 나쁘게 변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잘 버텼었거든요. 그리고 장중에는 1% 넘게 상승도 좀 했었는데, 외국인 수급이 좀 진정되는가, 또는 이제 금융투자 쪽 기관들의 매매가 좀 괜찮아지는가 싶었는데 마지막에 다 쏟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물량을 다 받아내지 못하고 매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다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일단 일정 범위 안에 갇혀버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그들이 원하는 그 위치에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만 본다면은 주가가 2150포인트 정도까지 밀리더라도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 정도 아래쪽에 있는 변동성,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2200으로 열어놔야 되겠죠. 2150, 2200,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어떤 식의 움직임이 나올 것인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현재 흐름만 봐서는요, 횡보가 조금 더 진행돼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주말장에 이제 바닥 포지션들이 생기게 된다면 그 포인트에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열어줄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에 대한 관점은 오늘 오후, 근데 오늘 오후도 매수하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변동폭이 막판에 쏟아졌기 때문에 동시효과 부근에서 매수를 노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이럴 때는 종가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긴 한데, 종가 매수보다도 내일 상황을 보고 내일 주말장의 변동성까지 다 흡수한 이후에 대응을 잡아보시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수급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팔기만 하다가 막판에 조금 땡겼죠. 그래서 여기서 땡긴 물량이 거의 지금 1000억 원대가 좀 넘죠. 네, 이게 지금 보면은 1200억 가량 됐었는데 마무리가 이제 360억이니까 거의 1000억 원 가량 이제 순매수로 확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매수는 아니고 이제 매도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할 말은 많겠죠. 근데 어쨌든 외국인 수급 동향이 순매도 양상으로 마무리됐다. 마지막에 매수가 들어와서 받아주긴 했지만 순매도 양상으로 마무리됐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융투자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지금 회복세를 보이다가 밑에서 확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금융투자가 매도한 게 좀 많아요. 순식간에 1000억 원 정도가 훅 빠져버렸는데 이 부분을 외국인들이 다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외국인들이 이제 금융투자 걸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연기금 것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막판에 들어온 이 매도 물량이 외국인들이 소화를 다 하지 못했고, 그래서 주가의 하락으로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연기금은 도대체 왜 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연기금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변동을 지지
지지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연결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좀 의아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개인들이 또 매수를 열심히 해줬죠. 개인들이 이제 뭐 살짝 주춤한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개인들이 매수를 열심히 해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좀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들이 요즘에는 이제 수급의 주체 역할로 좀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 매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들 오늘도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 매수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7월 9일입니다. 개인들, 지금 보면 레버리지를 매도를 했네요. 매도를 하고 인버스를 샀어요. 증시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인버스를 갖다가 부어버리는 모습. 이렇게 되면 내일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주말 동안의 변동성을 생각한다라면 주말 시장에 아침과 오후가 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조금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매도를 하긴 했는데 조금 소극적이죠. 그래서 많은 물량에 대한 매도는 아니지만 일단은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레버리지를 팔았다라는 것은 시장이 올라가기가 좀 버겁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대신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이렇게 잘 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순 매수 양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주가가 뭐 꼭 다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주가의 방향성을 워낙에 잘 맞추고 또 그 방향을 이끌어가는 수급 주체로 구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매 동향 또 매수 종목들은 한 번씩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어떤 걸 샀을까요? 삼성전자 순매수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려갈 때마다 더 많은 매수, 더 많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신 네이버라든지 SK하이닉스, NC스포트 이런 종목들은 다 매도가 들어왔습니다. 또 논란이 됐었던 이런 SK바이오팜은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죠. 상장 이후에 계속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또 마이너스가 전환이 되면서 주가가 약간 이제 둥그스름하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단기 급등해가지고 부담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방에 그냥 미친 듯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기가 있기 전에는 주가가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따로 없어도 되겠습니다만 이게 고점대에서 매수하신 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26만원대 이럴 때 매수하셔가지고 이제 주가가 여기까지 빠지니까 한 27, 8% 손실이 나왔을 거라 생각하는데 만약에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빚내가지고 종목을 들어간 상태라면은 반대 매매도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건드리지 않는 게 지금은 좋다. 네, 이거는 뭐 상장 이후에 그 줄어드는 그 매매 잔량하고 그런 포인트들 이용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고요. 기관 쪽 한번 볼게요. 기관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매수가 좀 들어갔습니다.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 쪽으로 이제 비중이 들어간 상태고요. 이게 1등이에요. 그 다음에 2등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래서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둘 다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일단은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금융투자 쪽을 보게 되시면 레버리지 쪽 역시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포지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약간 의아한 부분은요. 아까 금융투자 쪽 수급 보셨겠지만 얘네들이 매도를 진행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도가 후다닥 쏟아지는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매수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의아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덱스 200 뭐 이런 것들 지금 지수와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그런 쪽으로 매매가 좀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연기금 쪽 보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일단 특정 종목을 지지해준다, 버티게 해준다라는 어떤 느낌을 강하게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좀 나타났고요. CS 윈드라든지 또는 이제 네이버, 셀트리온,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를 통해서 잘 버텨만 준다라면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저는 부담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시는 게 맞겠고요. 대신에 카카오처럼 이렇게 빵 튀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부 차익 실현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넓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종목별 장세가 또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넓게 보고요. 대형주가 주춤거리면 당연히 중소형 코스닥 쪽에서 움직임이 활발해진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한번 만들면 굉장히 크게 진행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 일단은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마감 시황 전달을 해드리고요.
마감 시장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만기일이 지나가면서 무사히 잘 넘겼어. 이런 느낌이고요. 내일 주말장이기 때문에 주말 시장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만 이제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편안한 휴식 저녁 시간에 보내시면 좋겠고요. 골치 아픈 일들은 내일 아침에 시작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